세를 이룬다. 자, 자축은 합토 이래 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명을 풀어보면은 삼합과 방합은 아주 많이 쓰여요. 근데 육합은 실질적으로 육합에 의해서 자축이 내 명 속에 자축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합이 됩니다. 합은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합의 기운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합은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축의 합이라 하면 자와 축은 어떻습니까? 쥐띠가 이 겨울에 태어나면 축달에 태어나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또 아니면은 소띠가 겨울에 자달에 태어나면 그죠? 바로 옆에 붙어 있대. 그러면은 야들 둘이가 만나면은 토라는 에너지가 형성된다라는 거잖아요. 토라는. 그럼 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토라는 에너지의 세를 밀어준다 이거거든요. 지금 명리학적 논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방해합과 삼합은 맞아요. 근데 육합은 조금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자축합토라는 것은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압니다. 자축합토. 그러면은 이 합에 의해서 토의 세력에 밀어준다 이거거든요. 자, 자축합은 조금 전에 우리 했지만 뭡니까? 해자축 수국의 반합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이 토의 에너지 쪽으로 세가 밀어준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육합이라는 것에는 부분적으로 합화되어 있는 오행에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거기 너무 지나친 통변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예, 말씀하시죠. 예. 육합은 궁합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저에 대한 궁합에 의한 합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이런 합인데 네. 이런 합이지만은 일지에 근데 일지는 저한테 일지는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저한테 일지가 한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자야. 그럼 다른 일지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걸 합을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일지를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저하고의 합을 봐야 되는 게 육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까? 육합이라는 것은 6개의 합. 6개의 합을 이름을 육합이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궁합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쓰여진다. 궁합 보는데 가장 중점으로 쓰여지고 합은 지지합은 요게 3가지가 합이 있는데 지지에도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 진이라는 글자는 갑진도 있고 병진도 있고 무진도 있고 여기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천간에 양 글자 다 붙거든요. 경진도 있고 임진도 있고 진이라는 글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유합을 하잖아. 그죠? 육합은. 그래 진유합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의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지가 맞잖아요. 일지가 잘 맞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 이 말은 맞아. 내 명 속에도 아까 이것처럼 유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또 상대 어떤 그 궁합을 보는 그에 포커스만 그것만 딱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합이랑 이제 명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운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지의 4글자 중에 만약에 제가 자하고 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다고요? 자하고 축이 있다, 자축이 있다. 자축. 일지 4글자 중에 예. 그러면 그거는 토의 기운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축이 있다. 그죠? 자와 축은 뭡니까? 지금 육합적으로 보면은 자축합토에서 자축합토로 토세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삼합과 방합은 그 왕지에 강한 왕지의 세를 밀어주는 거 맞고 근데 요거는 조금 뭔가 이 논쟁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자축의 합에 의해서 해자축 그죠? 수국이 형성되는데 우에 갖고 자축합토의 세력을 밀어준다. 요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육합이라 한다. 그죠? 육합에서 이건 좀 있으면 우리가 지장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지장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지장간에서는 또 왜 요것들이 이제 합에 의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고 하는지를 지장간을 잘 이해했으면 이래서 이렇구나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거론되지 않는 또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자, 육합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맞는 거. 육합에 의해서 자축합토 해놨는데 자축합토는 이 좀 자축의 합토는 이것도 엎여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가 축토에 의해서 자수가 힘을 잃고 축토에 합화된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토극수 극합이라고 한다. 표현을 이래 해요. 근데 토극수 그 논쟁거리가 있다는 게 거의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게 토극수는 진짜 토극수는 누가 임수의 몇 자리는 진이거든. 이 아직까지 우리 아는 그 중고급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야는 극합의 방위합입니다. 방위합.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쟁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육합에 의해서는 육합은 합화된 오행의 것을 특별히 통변을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 맞아요. 그냥 단지 이제 진짜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지지에 이제 같은 요래 합의 관계가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가 하면 천합지합이에요. 천합지합. 그건 뭡니까? 생각도 같고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그 같은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또 지지는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 영역이 또 합도 되고 천합지합 아주 좋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안 좋은 건 또 뭡니까? 천극지충, 천충지충. 반대적, 천합지합과 반대적인 말이잖아요. 천충지충. 천합지합 뭡니까? 천합은 생각적인 부분도 같고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이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합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대로 천충 생각이 아예 지체강대체가 따르고 서로 충돌하고 따지면 그죠? 내면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겠네요. 그렇죠. 또 지충 마찬가지잖아. 뭔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안 맞고 현실도 안 맞고 천충지충은 안 맞다. 궁합적으로 볼 때.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은 궁합 받으려고 하면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잘 맞춰 살아라 해야지. 네. 뭐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하지 말았어. 옛날에 우문현답이라는 얘기 있죠. 그 실질적으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안 맞는데 이혼해. 서로를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제가 제 주변뿐만 아니라 이래 보면은 뭐 한 60이 넘어서 또 50대 중후반부터 해서 이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라 하노 한 지붕 뭐 두 가족의 형태로 이래 그래 가족들끼리 사는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뭐 대충 그런 천충지충의 형태가 아닌가 명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또 암합이라는 게 있는데 암합이라는 게 있고 또 명암합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지장간을 해야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암합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 명암합이라는 게 뭔지 그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암합이라는 하는 것은 암은 어두울 암자를 썼습니다.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야와 지지의 글자들은 이 12개의 지지의 글자들은 땅에 하늘의 기운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장간이라고 해. 지장간이라고. 그래 예를 들자면 인 속에는 요 지의 본질은 간목이잖아요. 그죠? 지 양금 참 양목. 요 같은 건 천간 지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는 지장간 속에 병화도 갖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인목은 화를 지향하고 그래서 이제 야화 이제 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이지 않거든. 인이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지지의 4개 중에 인이란 요 인목은 범띠거나 인이란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요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간에 요것과 요것이 있다. 근데 요것은 지장간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움직일 때가 있죠. 움직일 때가. 언제 오늘 만나면 인호술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런 지지에 보이지 않는 요 지지의 것들끼리 합을 하는 걸 그죠? 아마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지지의 것끼리 합을 해요. 그걸 이제 암합. 지지에 있는 지장간, 그 지지에 숨어 있는 지장간, 요 한 장, 그 바로 옆장에 보면 지장간 가면 나오죠. 그 지장간을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좀 이따가 그 지장간 속에 지장간끼리 합을 하는 걸 그건 드러나지 않는 합이니까 그래서 그걸 암합이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암합이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명은 이제 밝을 명자거든. 밝을 명자를 쓰고 밝음과 어두움과 같은 합이다. 밝음은 뭡니까? 천간을 밝으면 천간의 글자와 천간의 글자와 지지장간 지지장간은 지장간이라죠.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요것처럼 요것과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름이 명암합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장간을 해야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지의 합에 대해서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충해, 형충파해 이제 이런 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게 모든 결과적으로 이 합은 뭐 방합이든 삼합이든 육합이든 그냥 모든 합은 그 개인의 그 뭐 하고 관계 개인을만 놓고도 그게 적용이 되지만 저와 다른 타인을 놓고도 적용이 되는 모든 이제 사람과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명리학을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데가 어디가 하면 인문학적으로 명문화 시켜서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결국은 이 합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아까 천충지충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괜히 우리가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중에 괜히 기운이 끌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친구들이라도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 중에서도 유독 끌리는 친구가 있어요. 자식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어딨노? 손가락은 당연히 아프지. 손가락은 당연히 아프지만 자식 많이 나 보였어. 그 중에 유독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게 이제 관계들은 이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뭐 이상한 학문이라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 사람 관계가 여기에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천간의 합이 더 센 거예요? 지지의 합이 더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사람이 있는데 천간이 천간의 합이 더 센지 지지의 합이 더 센지 합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랑 천간은 합이 맞는데 그렇죠. 지지가 뭐 안 맞다 그렇게 되면은 자,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리. 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면 천간의 합은 이제 사람 대 사람이라면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서 합에 의해서 하나의 공통분모가 형성된다.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고.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의 방향성이 맞겠다. 이거잖아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어떠한 환경을 논의하든지 간에 잘 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의 합은 현실적인 합이에요. 오늘 우리 뭐 저 수업 안 가고 어디 가서 뭐 막걸리나 한잔 할까?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그 또- 생각은 맞는데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 지금 그거는 질문이 뭡니까? 약간- 자, 볼게요. 네. 그게 이제 다 나오는 거지. 다 풀게 되는 거죠. 천가는 천이라죠. 천지, 천합, 지합. 생각과 현실이 잘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 선생님과 사람 대 사람. 그죠? 잘 맞다는 거. 제가 안 맞는 거는 천충, 지충. 아예 생각도 행동도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천합지충. 생각은 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같이 행동을 안 따라가는 척은 그죠. 대화는 되는데 막상 하면 우라통 그렇죠. 대화는 잘 되지만은 뭔가 이 현실적으로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맞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럼 생각만 하고 말아야 돼. 예. 이런 관계들이란 얘기죠. 이런 관계들. 근데 이걸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는 운에서도 이런 관계입니다. 올해 내가 오는 운이 애늘은 자 갑진 그죠? 천합지합을 꺼내드리는 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유일주, 갑기합, 진유합, 천합지합. 그럼 이게 뭡니까? 방금 내가 이 내라, 그죠? 기유일간자니까 내 아닙니까? 내간자는 올해 갑진년에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이 갑은 관이잖아, 관. 그죠? 관을 꺼내들어서 쓰겠다, 내 걸로 쓰겠다는 거잖아. 이건 기초반이니까 관은 모르잖아, 사실. 관이라 하면 여자한테서는 남자를 이야기하고, 또 남자나 여자나 같이 직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조직 사회를 말하고, 어떤 규정 규칙이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 취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죠? 뭐 이런 거예요. 또 결혼 미혼자들은 이제 남자를 이제 뭐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나 이런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이 기유일간자는 내년에 갑진년에 미혼자들은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으로 느껴져요. 어떤 이런 것들이죠. 이건 진유합금이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야를 금으로 끌어들여 쓰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야한테서 야는 같은 토는 이제 이 급제로 같은 토의 오행이잖아. 토의 오행이면서 이 진유금과의 합을 하고 천합죠. 상당히 이제 기유일간자들한테는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순조로울 수 있어, 굉장히. 제가 기우잖아요. 제가 기우거든요. 기유예요? 네, 근데 이제 저것만 보고 내년이 운세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저 한만 보고 내년이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 그렇죠. 자,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합과 충은 충이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충이 오면은 생각적인 천간의 충은 생각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지지의 충은 사건 사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태클 이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다라든지 이런 거거든. 그럼 지금까지 온 거 뭐고 그러면 힘든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어쨌든 천충지충 안 해도 천합지충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생각은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 따라줘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합에 의해서 합의 남편의 기운을 내가 얻었어. 이제 그죠? 이거는 급제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신약자라면 나의 주체성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유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 식신이잖아. 식신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진유합이라는 것은 내 남편이 누굴 데려오습니까? 내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그죠? 나의 세를 도와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과 어떤 같은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관을 조직을 세우든지 조직에 내 몸을 담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 나의 그 주변 세력들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그 경쟁자일 수도 있고 경쟁자까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급제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네요. 또 예. 같은 그 진술춤이처럼 토의 글자가 있잖아요. 예? 토의 글자인 진과 축이 만나면 축이 뭐가? 진하고 축 두 개가 토랑 축토랑. 예, 토잖아요. 토의 글자. 축토랑 뭐라 그냐? 진. 예. 두 개가 만나면 예. 여기 토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토는 토끼리. 네. 그래 축이라는 글자도 토고 진도 토고 미토이 다 토잖아요. 축은 지지의 축토들은 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아까 저것처럼 변화무쌍한 게 복잡한데 축술미는 요래 만나면 삼형살이 형성됩니다. 다음 살 형살. 그 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지. 형틀, 형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은 내 속에 진이란 걸 진진자형이라 해서 진진자형에 걸려요. 그런데 진과 축토의 관계는 축친파해서 그 파의 육친적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깨칠파. 깨진다. 축토의 축진파거든요. 그 최불암 선생님 웃음소리 파가 아니라 이거는 깨뜨릴 파.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의 육신적 성향이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축이 맞아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육신이 이제 형성되지만은 육신이 예를 들어서 뭐 식신이다 상관이다.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나 내가 쓰고 있는 것에 잠시 이제 깨어질 수 있다.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다른 현재를 내가 이걸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이걸 치우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 그럼 내년에 갑진년이면 연주가 갑진이지 않습니까? 연주가 그건 아니지. 갑진이 운이 오는 거야. 갑진에 운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갑진년이잖아. 내년에 태어난 아이한테는 연주가 갑진이 되고. 연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의 일주하고 내년에 연주하고의 합을 보는 겁니까? 궁합을 그 기운을 보는 겁니까? 내년 한 해의 운세를 볼 때. 우리의 일주를 기준으로 그럼 내년에 한 해 그렇죠. 운세를 계속 맞춰보는 겁니까? 그렇죠. 일주가 이제 중심이지. 일주가 돼야지 나의 대표적인 정신적 영역과 육신적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진이라는 내년의 운이 그죠? 1년의 운이지만은 요 운이 천합지합하나 천합지합하는지 천충지충하는지 제 일주하고 천합지합을 하는지를 보는 거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고라면 뭐고 내 일주를 하는 게 뭡니까? 내 신상이잖아. 나의 신상이 그렇겠구나. 또 아니면은 갑진이라는 글자가 내 오행의 8개 글자들과의 어떻게 움직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움직일 수 있고 일을 생받을 수 있고 극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재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또 생받거나 극받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제한테 8자가 있는 팔자가 있는데 그 팔자 8자하고 갑진을 다 이렇게 내년을 다 같이 보는 건지 원래 그래야지. 일주하고 그것만 보는 건지. 근데 대개가 가면 내년 내한테 한 해 운세 좀 보겠습니다 하면 일주만 놓고 봐줍니다. 철학관에 가면. 상담은 일주만 놓고 보는데 그렇죠. 원래는 8개 글자를 다 봐요. 그렇죠. 봐야 되는 거다. 예. 그 위에 보면 그걸 봐야지. 조상이고 부모고 나고 다 봐요. 자손이고 예. 내려가면서. 내가 제일 중요한 녹화는 끄고.